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이 삽을 뜨기도 전에 미리 분양을 하는 사전 청약 제도가 논란이 됐습니다. 이 분양이 이미 끝났는데 사업이 돌연 취소돼 버리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넣을 수도 없어 반발하고 나섰는데 이 관련 내용 홍경표 기자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를 짓기로 했다가 삽을 뜨지도 못하고 이 사업을 그냥 취소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부동산 침체 국면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조달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하고 이미 분양이 끝난 수도권 아파트 단지도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사업이 좌초된 아파트 사업은 파주에 위치한 사전 청약 단지인데요. 본 청약 전에 미리 사전 청약이 진행이 돼서 분양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행사가 아파트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서 사업이 취소돼 버렸는데요. 무슨 일이 발생한 것인지 제가 직접 파주 사전청약 아파트 단지를 찾아가 봤는데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파주 운정 3지구의 사전청약 아파트 현장입니다. 이렇게 뒤를 보시면 운정역 GTX역이 건설이 되고 있고요. 양 옆으로 사전청약 현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PF 사업이 어려워지고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사전청약 사업이 취소가 돼버렸습니다. 시행사는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고요. 토지는 반납을 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꿈꾸던 사전청약자들도 졸지에 날벼락을 맞게 됐습니다. 너무 많이 좀 힘드네요.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저희는 2022년 6월 20일경으로 사전청약 계약서를 작성을 했었고 본 청약은 그 이후년인 2023년 12월로 예정이 돼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어려움이 사업 진행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니 연장을 1년 더 한다고 공지를 했었고 저희들은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었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지금 이런 일이 중간에 생긴 건데 쉽지 않았던 상황이죠.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설마 나라에서 시행한 제도고 이 설마 사업이 취소될 거라고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생각을 못했던 상황이죠. 네. 이렇게 부지까지 다 뭐 확보를 해놓고 사업이 갑자기 무산된 이유가 궁금한데 네. 이 사전 청약 결과가 뭐 그다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였습니까? 제가 이제 가본 파주 아파트 사업장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기는 이제 경기도 파주 운정 3지구 이제 3, 4블록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아파트 주상복합 단지였습니다. 네. 총 944가구 규모로 계획된 이 단지는 2022년 6월 사전 청약을 받을 당시에 이제 GTS 운정역에서 약 200m 떨어진 초역세권 단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이 시행사인 DS 네트워크스는 이제 당시에 총 804가구를 사전 청약으로 받았는데요. 뭐 100%는 아니지만 본 청약을 생각하면 그리 나쁘지 네. 않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후 이제 공사비가 급격하게 상승해서 사업 여건이 악화되면서 시행사가 시공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예. 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한국토지공사 LH의 토지비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 부닥쳤고요. 이 공공택지에 지어진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분양가를 올리는데도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DS 네트워크스는 당첨자들에게 이제 문자로 사업 취소를 통보했고요. 이 때문에 사전 청약 당첨자들은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네. 본 청약만 기다리고 있던 청약자들은 졸지에 청약 기회를 잃게 됐는데요. 제가 직접 이제 파주 문정 3지구에 사전 청약을 한 청약자를 만나서 좀 더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함께 같이 한번 만나보시죠. 예. 저희가 6월 28일 날 이 시행사가 사업 포기에 대한 안내를 공지를 하고 이 취소 안내 문자를 다 일괄적으로 발송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저희는 2년 동안 통장이 묶여있던 상황이니 그 이후로 운정에만 이 3지구 아까 다녀오신 지구 저기 좌우가 다 3지구거든요. 그 3지구 주변에만 그 이후로 9개 단지 그리고 가구 수로는 7,141가구가 청약 모집의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통장을 부활시켜준다 한들 과거와 2년 전과 조건이 너무 어긋나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신혼부부 조건 7년으로 당시 늘어있던 상황, 2년 늘어서 늘어있던 상황인데 이제 신혼부부 8년, 9년 넘어갔으면 신혼부부 특공 이제 평생 못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조건 바뀌신 분들, 노부모 부양하시고 당첨되셨는데 별세하신 분들, 소득이 바뀌신 분들,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높으신 대로 또 당연히 저희와 같은 애로사항이고 억울하신 게 청약 점수 50점 후반, 60점 중반 그리고 마지막에 저희 최고 가점 69점 분들도 계시는데 주위에 여태까지 분양했을 때 청약만 하셨으면은
기회만 있었으면은 당첨이 되실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으셨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이제 어딜 가셔야 됩니까? 나라를 믿었었고 제도를 믿었던 상황이라 저희들은 이렇게 될 상황이란 꿈에도 몰랐던 상황인 거고요. 이 구제책이나 이런 것들이 정부에서는 기관에서는 아직 구체화하거나 발표를 아직 안 해주셨고 저희하고의 대화가 아직 없으세요. LH 국토부 관련 우리 관료분들이나 기관에서는 아직까지 저희하고 직접적으로 어떠한 대책 마련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시거나 저희 얘기를 들어주신 기회가 아직 없었습니다. 네, 사전 청약 당첨자 말에서도 나왔지만 이 당첨자 입장에서는 네. 정부의 청약 제도만 믿고 정식 네. 절차에 따라서 집을 구매한 건데 이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사업 취소를 하면서 네. 어떤 사람들의 내 집 마련의 기대감을 꺾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렇게 사전 청약을 받아놓고도 사업이 무산될 걸로 예상되는 데가 근처에 더 있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방금 이야기 드린 이 파주 운정 3지구 3, 4블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네. 파주 운정 3지구 내 다른 블록 1, 2, 5, 6블록도 지금 사전 청약을 받았었는데요. 네. 여기도 사업이 자초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1, 2, 5, 6 블록의 이제 시행사가 인창개발이라는 곳인데요. 네네. 인창개발이 현재 토지 구입 대금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토지를 1조 원이 넘는 금액의 낙찰을 받아서 이제 약 1,314세대를 공급하는 주상복합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었는데요. 대단지였네요. 네. 네네. 하지만 인창개발은 계약금 납부 이후에 중도금을 수년째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그리고 조달금리 상승과 공사비 상승을 견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부동산 업황 침체, 주상복합 사업성에도 의구심이 커지는 이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네. 올해 초 이제 본 청약도 미뤄지고 시공사도 선정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 3, 4블록과 같이 사전 청약이 취소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제 파주 운정지구 개발 사업이 중단된 사례들을 살펴봤는데 이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수도권 아파트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제 사전 청약 사업 취소가 유행처럼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네네. 경기도 화성시 동탄 2 신도시에 공급될 예정이었던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도 취소가 됐어요. 리젠 11주택이 이제 화성 동탄 2 주상복합 용지에 119가구 규모로 조성하려고 했었고 네. 2022년 사전 청약을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 사업을 이끌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리젠 11주택은 최근 악화되는 부동산 경기와 건설자재 원가 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아파트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짐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사업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올해 초에는 이 시무건설이 인천 서구 가정 2지구에 공급할 예정이던 우미린 아파트를 2022년 사전 청약을 받은 뒤에 또 전면 취소했어요. 이제 올해 들어서만 위에서 이야기 드린 사례를 포함해서 사전 청약 취소 단지 5곳이 나왔고요. 네네. 지금 사전 청약 가구 수는 1,510가구였습니다. 결국 이 시행사와 건설사들이 부동산 사업성 둔화와 건설 경기 침체, 공사비 상승, 부동산 PF 자금 조달 우려 등으로 인해서 이 토지 계약금 정도만 손해를 보고 사전 청약 사업을 손절하는 흐름인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네. 뭐 경기 북부, 남부, 인천까지 수도권 전반이 시끌시끌한데 맞습니다. 그런데 사전 청약 당첨자들 같은 네. 경우에는 시행사의 어떤 이런 일방적인 사업 취소에 네. 대해서 대응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지금 앞에서 이야기 드린 사례는 민간 사전 청약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사전 청약이라는 것은 본 청약 전에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기 전, 착공 전에라도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사업자가 토지만 확보해도 사전 청약이 가능하고요. 이게 민간 사전 청약이 도입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입니다. 이제 부동산 폭등기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공공 분양 주택에만 해당되던 것이 민간에도 이렇게 된 것이고요. 예. 하지만 민간 사전 청약은 사업 취소나 위험으로부터 당첨자를 보호할 장치가 부족합니다. 공공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이 청약 시기가 밀리더라도 공공에서 사업을 끝까지 이끌어 가려고는 하지만 민간 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업자가 사업을 취소하면 그만인 것이고요. 문제가 있네요. 네, 민간 사전 청약 이 때문에 2022년 10월에 시행이 중단됐습니다. 네네. 공공 사전 청약도 잇따른 지연 등 이제 제도적 문제점으로 올해 5월에 신규 시행이 또 중단이 됐고요. 예. 민간 분양 사전 청약은 공공 분양과 달리 청약 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이제 다른 사전 청약은 물론 본 청약도 신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이 같은 제도의 문제점 때문에 민간 사전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도 올해 7월에
다른 아파트에 중복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꿨는데요. 네. 취소된 건에 대해서는 부채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전 청약의 문제점,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네. 네. 이게 사전 청약은 처음부터 잘못된 제도입니다. 일종의 조삼모사입니다. 아랫돌 뺏은 이제 윗돌에 끼워주는 건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갑자기 공급 물량을 늘릴 수는 없고, 쉽게 이제 보여주기 정책이 3년 후에 나오는 본청약 물량을 미리 너희들한테 좀 나눠줄게. 라는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 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만, 문제는 분양가죠. 추정 분양가. 네. 사전 청약을 할 때도 이제 추정 분양가라는 걸 주는데, 그 사이에 본 청약까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공사비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네. 최근에 공사비가 급등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게 이제 논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공이 LH가 사전 추정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약속을 했는데 약간은 올릴 수는 있어도 터무니없이 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요.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계약하신 분들은 다른데 청약도 하지 못하는, 결국에는 기회비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포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MB정부 시절에도 사전 청약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번 실패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사전 청약 제도를 2020년이었나요? 다시 네네. 시작했다는 점에서는 저는 실책이다. 예, 이게 사전 청약 제도 개선과 좀 피해자 구제 체계라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기회비용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거기에 청약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청약 단지에, 본 청약 단지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을 거고요. 사전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은 조건이 좋으신 분들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됐기 때문에 그 잃어버린 기회비용을 누가 보상을 해줄 겁니까? 근데 아무도 안 해준단 말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기다리고 뭐 전세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다리고 했는데 결국 무산되면 지금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게 이제 다시 중복 청약 해주겠다. 라는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좀 어처구니가 없죠. 지금까지 잃어버린 기회비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또 다른 데 또 청약해도 된다. 사전 청약 안 해도 된다라고 하면 결국 사전 청약 안 하기를 바라거든요. 포기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LH나 정부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금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본 청약하게 되면 분양가를 훨씬 올려야 되는데, 사전 청약하신 분들은 그보다 훨씬 밑도는 분양가에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제발 다른 데 좀 청약해줘라는 속마음이 좀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사전 청약 당첨되신 분들에 대해서만큼은 물량이 뭐 수십만 가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공공이 책임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이라든지 추정 분양가는 저는 그거는 공공이 책임져야 될 부분 아닌가. 책임지고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도 언급이 나왔는데 사전 청약 단지 중에서 올해 들어서만 벌써 5군데가 사업이 취소됐습니까? 이런 분위기면 앞으로 사업이 취소되는 단지가 더 나올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현재 사전 청약을 받고서 아직까지 본 청약을 진행하지 않은 이제 민간 사전 청약 단지가 24곳, 12,000여 가구에 이릅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영종 국제도시, 경기도 평택, 고덕 이제 신도시 등에서 아직 본 청약이 이뤄지지 않은 사전 청약 단지가 몰려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안 그래도 부동산 경기 침체, 공급 불안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사전 청약 취소가 주택 공급 부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급 부족 문제예요. 그런데 정부 쪽에서는 생각이 좀 다른가 봅니다. 아파트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입장이라고요. 네, 이제 국토교통부가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서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0년 평균 대비 부족하지 않으며 올해보다 내년에 더욱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지표 중 이제 준공과 착공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택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주택시장 불안 우려가 확산하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에게 이야기 더 들어봤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실질 효과와 이제 심리 효과로 봐야 되는데, 실질 효과 같은 경우는 원래 사전 청약이 아랫돌 빼서 이제 윗돌에 꽂아주는 조사모사기 때문에 실제로 입주 물량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입주 물량 같은 경우는 본 청약만 차질 없이 진행이 되면 되는 건데, 이제 본 청약도 좀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은 좀 우려스러운 점이고요. 사전 청약 하나 때문에 뭐 전체적인 공급 일정이 차질이 생기지는 않는데, 문제는 심리 효과거든요. 사람들이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최근에 공공분야 사전 청약 전격 폐지가 되니 본 청약이 폐지가 된 것도 아니고요. 본 청약은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많은 분들이 공급에 차질이 생겼구나. 민간은 당연하고
PF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공공도 LH도 지금 공급을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공급 부족론에 힘을 싣는 그런 심리적인 마이너스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네. 거기서 불안한 현장의 수요자들이 지금 내 집 마련에 막 뛰어들고 있거든요. 스트레스 DSR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의도는 아니었으나 시장의 수요자들은 자기 유리한 데를 왜곡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굉장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한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면 이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가 서울 수도권 또 뭐 지방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내 집 마련에 빨리 나서자라는 그런 또 잘못된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에선 아파트 사전 청약 단지 중에서 이 사업이 취소된 곳들의 피해 사례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생생한 부동산 소식 또 기대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